확실히 웅이사님이 어색하네요. 그렇죠? 웅이사입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초밥도 먹고 그다음에 또 방송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사전 노가리를 3시간 정도 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지친 상태야. 사전 노가리를 너무 많이 까갖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또 다 바쁜 와중에 또 다 같이 모여서 방송을 하니까 뭐 청취자분들도 즐겁겠지만 제가 제일 즐겁네요. 우리 그때 이거 우리 방금 막 여기 말씀드렸나? 예, 그때 제가 이제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분 방음을 했어요. 저희가 임대 사무실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개조를 못 해갖고 부분 방음을 해서 확실히 이거 하울링이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옛날 방송에 비해. 근데 저희가 더 잡으려고 돈을 더 투자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무실 올릴 때는 아예 완전 제대로 되는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음질을 올리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할 거고 뭐 조금 만약에 예전보다는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스튜디오보다는 약간 음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또 컨텐츠로 그 부족한 음질을 보완할 테니 또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면 이제 점점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옹이사님 녹음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특집이죠? 막간 특집인데 제가 이제 그 우리 팟빵 그 댓글에 제가 예전에 그 빅보카를 2주 만에 외우겠다라는 장남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핑계죠. 여러 가지 일조 핑계가 바빠가지고.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원래 작가가 1년에 책을 2개 쓰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6개월마다 지금 책을 써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더 이상 저랑 고 작가님이 이제 뇌가 지쳐갖고 네, 그렇죠.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몇 번의 순간이 있어갖고 너무 힘이 들어갖고 정신적으로 웅이사님도 옆에서 지켜봐서 아시잖아요. 근데 보통 책을 2년, 3년에 한 그래, 권 쓰는 근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또 저희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뭐죠? 정보를 다 체계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또 구조화하고 거기다가 또 저희 생각을 붙이는 구조라서 이게 정신 노동이 진짜 이런 노동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천인삼정 경기 매번 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고 작가님이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셨는데 원래 그때 스케줄은 그랬죠. 네. 원래 저희가 그게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외우는 거 다 보여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결국엔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고 작가님이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할지 원래는 제가 이제 암기한 다음에 빅보카 암기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더 도움이 되실 거니까. 근데 이제 댓글도 있고 또 보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예전에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혹시 약간 단어를 외우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던가 아니면 단어를 좀 오래 외우고 싶은데 방법론을 잘 모르시겠다. 아니면 단기간에 이거 한번 쇼부 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 그런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빅보카를 짧은 시간에 빨리 외울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기대되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뭐 말하기는 거의 못하고요. 듣기도 잘 못하고 쓰기도 뭐 잘 못하고 대신 읽기만 조금 옛날 땐 좀 잘했었어요. 정말 잘했었어요. 이코노미스트 읽을 때. 예, 근데 제가 영어 안 본 지가 4, 5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마음 잡고 영어를 이렇게 하려고 할 차례였는데 그때 이제 빅보카를 통해 하려다가 스케줄이 이제 엉켰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썼던 방식이어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또 흥미로운 거를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옛날에 이제 빅보카 만들고 나서 뭐 별의별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컨트로버셜 논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데이터로 깔끔하게 증명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빅보카 8,000개를 샘플링을 12단계로 나눠서 15,000명인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었어요. 몇백만 원을 써가면서 제 돈. 그때 또 제가 마루타로 고 작가님을 일바따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주 한번 봐라 한번 그랬는데 85점인가 맞은 거예요. 그럼 85점이면은 거의 상위 5% 레벨이거든요. 이 양반이 공부도 못하는 양반인데
영어 안 본지도 오래됐고. 네, 영어 안 본지도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예. 왜 이렇게 높지? 그러니까 진짜 그 이코노미스트 읽은 티가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그냥 회화 위주로만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 그냥 발음이 좋으셔갖고 약간 뭔가 성격이 액티브하셔갖고 기초 회화로만 위주로 가르치시는 영어 선생님들 60점, 65점 맞은 분들이 태반이세요. 왜냐면 한국말 잘한다고 해서 예? 예를 들어 번역된 책 뭐 사피엔스 뭐 그런 거 읽으려면 어렵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어휘도 모르고. 근데 그런 분이 많았었는데 고 작가님이 의외로 85점이나 맞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예. 점수 보고. 그래서 살아 있는데 제가 그랬죠. 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도 또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단어 외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2달간 그분들한테 테스트도 해볼 겸 그리고 그때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단어를 외워서 좀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엄청 기대돼요. 큰 맥락을 이해하시면 저보다 훨씬 좋은 툴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투박한 방식일 수 있는데 그 맥락만 아시면 어떤 그 약간 이게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은 그거를 더 시스템화 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엑셀 같은 거 활용해서. 예, 아무튼 뭐든지 예. 예를 들어 빅포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단계는 뭐냐면 뭐 일단은 우리가 빅포카를 만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일단은 이걸 왜 하냐가 중요한데 읽으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읽기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영어의 문장을 제대로 읽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빅포카를 100점 맞아야지 라는 관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빅포카를 보실 때 어떻게 하냐, 일단 아는 단어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빅포카를 책 한 권을 쭉 읽습니다. 음. 읽으면서 뭘 한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음. 그래서 아는 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것만 합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약간 한번 메타인지 높이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단계네요.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근데 다 쭉 훑으면 신기한 게 단어장을 한 권을 되게 빨리 읽어요.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단어장을 내가 실이 대단하네요. 제가 얘기하니까 시리가 켜지네. 시리 조용히 임마. 시리. 아마 단어장 사놓고 다 이렇게 끝까지 안 읽으신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게 예. 그거 틀리지 않는 법 그 사람이 증명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21세기 자본 제일 많이 샀는데 그렇죠. 그거 4%밖에 안 읽었으라고 그거 수학적으로 증명했죠. 예. 뭐 정확히 퍼센트는 기억 안 나는데. 심지어 네. 이렇게 한번 하면 한 권을 되게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하되 대신 긴가 민가한 건 모르는 겁니다. 긴가 민가한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거 안다고 어렴풋이 안다고 착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거 독해할 때는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때 이걸 체크하실 때에도 안 가리고 그러니까 안 가리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빅포카 보면 단어가 나오고 그 옆에 뜻이 나오죠. 뜻이 나오잖아요. 최대한 가려서 영어만 보고 그 뜻이 떠올라야 돼요. 같이 보면 또 안다고 착각을 해요. 원래 모르는 거구나. 긴가민가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1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폴더를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 폴더랑 그 아래 한글을 같이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폴더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의 폴더는 1일, 두 번째 폴더는 2일, 세 번째 폴더는 3일, 네 번째 폴더는 3일 후, 다섯 번째 폴더는 7일 후, 여섯 번째 폴더는 15일 후, 장기 기억전법인 것 그 다음에 같은데. 예. 그러면 30일 후 여기까지 만들면 됩니다. 자, 1일, 2일, 3일,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뭘 하냐? 그냥 그 아래 한글에 내가 모르는 용어 있잖아요. 예. 용어를 씁니다. 그 안에 씁니다. 쓸 때 우리가 이거 누적으로 할 거거든요. 첫날이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 복습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거를 며칠 만에 읽겠다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아마 제가 까먹었는데 2주 만에 하는 걸 계산해 봤더니 첫날 한 500개인가 정도 써야 되겠더라고요. 첫날은 외우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굳이 대신 첫날은 예를 들어서 뭐 500개면 500개, 300개 300개, 200개 200개 내가 모르는 것을 영어를 쓰고 옆에 뜻을 씁니다. 첫날 그것이 끝이에요.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를 나누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뭔지를 꼽는 것도 있지만 단어를 그냥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를 암기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신기한 게 내가 본격적으로 무슨 공부하겠다 했을 때 이걸 내가 조금만 그 전에 봤잖아요? 그러면 정확함이 떨어져요. 아, 중요하지. 옛날 우리가 말한 적 회사 생활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렇죠. 말한 적도 있어요, 이거요. 실제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는 게 공부를 이게 암기 과목이에요. 바로 암기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할 분량을 쑥 한번 읽어보세요. 쓱 만져주는 거죠, 한번.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 쑥 네.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암기할 때 이게 익숙하잖아요. 정확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기하면 뭔가 벌써 암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있잖아요. 네. 벌써 두 번은 구분하고 두 번째 쓰기만 하는 거예요. 쓰는 거는 어떻게 한다? 1일에 놔둬요. 1일에 놔둬요. 그러면 지금은 폴더 1일에 오늘이 며칠이죠? 9월 6일, 9월 6일이죠? 그래요? 오늘 9월 6일인가요? 9월 8일. 9월 8일. 네. 9월 8일인 거죠? 예. 9월 8일이면 9월 9일로 파일명을 만들어 가지고 1일에 넣어놓습니다. 1일에 넣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1일에 그걸 할 거니까 복습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해서 이거를 첫째 날은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씁니다. 써서 놔놔요.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시작을 할 때 새로운 걸 시작하고 복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 썼던 거 있잖아요. 그 폴더에서 자, 꺼내요? 네, 그 폴더를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면 날짜가 오늘 날짜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복습할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네. 오늘 날짜 내가 어저께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9월 6일이면 2017년 9월 7일로 폴더명을 만드는 거죠. 9월 7일로. 그러면 9월 7일 날은 오늘이니까 그날 복습을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뜨잖아요. 뜨면 어떻게 복습을 하냐? 한글은 가리고 영어로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완공에서 얘기했죠? 장기 기억 중에 전략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퀴즈. 예, 가장 간단하면서도 장기 기억 가는 게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데 시험을 봐서 아는 건 넘어가고요. 모르는 것만 더 몇 번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그래서 복습을 끝내요, 이렇게. 끝내고 오늘 새롭게 또 하나 시작해야 되겠죠? 자, 봐요. 어저께 했던 거 9월 7일로 폴더 만들어서 오늘 복습을 했잖아요. 복습하면 어떻게 하냐? 이 폴더명, 파일명을 바꿉니다. 9월 10일로. 예, 그렇죠. 그 다음 날로. 네. 왜냐면 내일 복습해야 되니까. 1, 2니까. 그리고 2일 폴더에 넣습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단어를 외워야 되겠잖아요. 그건 1일에 또. 예, 대신 첫날보다 약간 적게 읽습니다. 적게 적습니다. 왜냐면 누적이 되기 누적해야 때문에 뇌 만약에 과부하 걸려. 똑같이 하면은 나중에 복습을 못 해요.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줄입니다. 줄여서 똑같이 오늘 새롭게 하는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적기만 합니다. 하고 날짜를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날짜 적는 거죠. 대신 그걸 1일 폴더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1일 폴더에 하나, 2일 폴더에 하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음 날이 돼요. 그러면은 가장 뒤에 있는 날짜부터 복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일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2일 폴더 있잖아요. 2일 폴더 있는 걸 꺼냅니다. 네. 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본 다음에 모델 파일명을 고치고 내일로 고친 다음에 3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일 폴더 누르면 또 복습할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시험 봅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본 다음에 파일명을 바꿔서 파일명을 내일로 바꾼 다음에 2일로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해야 되겠죠? 새롭게 오늘 합니다. 대신 새롭게 하는 거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적기만 합니다. 이게 이틀부터 시험을 공부를 하지만 시험으로 체크를 하고 모르는 건 공부를 하지만 벌써 우리가 처음에 빅포카 처음 봤을 때 한 번 눈에 익었고 그 다음에 첫날 적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해요. 그러면 시험 볼 때나 시험 보고 틀린 거 암기할 때도 되게 저항감이 적습니다. 그렇게 누적이 되면 이제 3일까지 되잖아요. 근데 3일 다음은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3일 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누적 복습이 됐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 앵게스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3일 정도 지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네.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 3일에 제가 복습을 했을 때는 다 복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 기억으로. 아니 파일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아, 파일명을요? 파일명을 3일 후 적는 거죠. 내가 이 복습을 3일짜리 이 폴더를 딱 오늘 9월 12일이에요. 클릭을 15일로? 했어요. 그렇죠. 15일로 하는 거죠. 15일로 적어서 3일 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15일 날 무슨 어떤 걸 복습할 수 있냐면 그 날짜 적힌 파일 있는 거를 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일 누적,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막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30일까지 복습이 끝낸다. 그럼 거의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완전 장기 기억을 하는 거죠.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예. 그래서 방학 때 네. 아마 제가 지금 그 계산까지는 잘 못했는데 만약에 4,000단어다. 그럼 첫날에 아마 한 500단어나 600단어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줄여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2주 안에 한다. 그러면 끝낼 수 있습니다. 대신 복습은 계속 되죠. 2주 안에 끝난다는 것은 새로운 걸 공부를 2주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복습은 계속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핵심은 비포카를 끝내자마자 하자마자 진짜 바로 독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게 핵심이네. 방금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봐도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테스트 100점 받는 거 더 중요한 건 네.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읽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원래는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그 예문과 같이 외우면 좋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어마어마한 단어를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바로 독해로 들어가잖아요. 훨씬 독해가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머릿속에 지금 네. 8,000개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4,000개를 넣어놨어요. 2개 하면 8,000개잖아요. 독해가 겁이 없죠. 그저 놔두면. 그때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 정도 만약 빅포카를 8,000개까지 외우면 이게 몇 법칙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단어 다 커버 다 됩니다. 네. 되기 때문에 그때 독해가 안 되는 거는 배경 지식이 없거나 아직 이 문장 구조 처음 본 거예요. 도치구문이랄지, 물주구문이랄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열받는 게 뭐냐면 계속 주어로 명사가 나오고 시작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완전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보통 그런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강조하려고 도치도 그렇죠. 많아요. 그때는 뭐냐면 그 부분만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책을 어떻게 하냐면 미리 공부한 거 시작할 때 한번 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가 모르는 것만 찾아보는 겁니다. 이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 독해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르는 것 때문에 단어라기보다 대부분 그거거든요. 예, 문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배경 지식이 없는 것들이 거죠. 그럼 그때 찾아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독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응용이 많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앞으로 쓰기를 잘하고 싶어요. 쓰기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어떻게? 빅포카 우리 예문 있죠? 예, 예술쌤 예문. 예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단기간에 폭발시키는 것보다 왜냐면 언어는 8,000개를 이 몇 포츠로 정해 8,000개를 딱 하는 순간 웬만하면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쓰기라는 것은 네버엔딩이잖아요. 한글로도 이거는 힘들죠? 그냥 꾸준히 네. 쭉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계속. 그러면 하루에 3개씩 혹은 2개씩만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외울 때 어떻게 한다? 이 방식대로 외우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그 문장도 똑같이. 자 문장 예. 해볼까요? 처음에 문장은 그냥 씁니다. 첫날은 그냥 써요. 예.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첫날은 쓰잖아요. 근데 왜 유도리 있게 하세요. 문장은 단어보다 어려우니까 이튿날도 몇 번 읽어보세요. 3일부터 시험을 보는 거죠. 그거 문장 외우는 것도 좋은 자, 생각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장 망각 곡선에 외우는데 맞춰서. 한글만 보고 시험을 보는 거죠. 한글만 보고 문장을 이제 써보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하루에 3개씩만. 그럼 3일까지 했잖아요. 누적하면 어떻게 돼요? 3일부터 3일 후가 되잖아요. 그럼 3일 후에 그걸 또 복습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누적을 하는 거죠. 하루에 3개씩 혹은 2개씩 한 해씩이라도. 이거는 이제 계속 매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하나 외웠던 게 버려지지 않고 계속 장기 기억으로 가고 있는 시스템 속에 있는 거죠. 이 폴더 공장을 30일까지 통과를 한다. 그러면은 이 단어는 내 머릿속에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도망가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듣고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그냥 무료로 업로드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네요. 근데 또 제가 국력 향상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애국심 쩔고. 그래서 이걸 제가 무료로 만들어 드리면 되는데, 제가 이제 왜냐면 어플을 많이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어플에 리마인드 기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근데 이렇게 다 결국에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의해서 다 그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1, 2, 3, 5, 7 이렇게 1, 2, 3, 7, 15, 네. 30 이렇게 가는 게 요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못 외운 거를 이렇게 외운 거는 다 필터링 아웃 시키면서 요렇게 가는 게 잘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원하는 시간, 뭐 주기적으로 1시간마다 이러니까 결국엔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게 잘 없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엑셀을 써도 되고 폴더를 써도 되고 다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제가 볼 때도 제가 그 빅보크 카페도 써놨거든요. 여러분 그 예문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책을 읽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네. 그 다음에 뭐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또 어떤 뭘 배웠나를 제가 뽑아봐야 되잖아요. 오늘의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 작가님이 강조한 것도 진입장벽이고 독해를 할 때 강조한 것도 진입장벽이에요. 큰 프레임은 지금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아니라 진입장벽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 공부를 다 포기하냐? 하루에 보고 힘드니까 때려치는 거거든요. 고 작가님 보여요. 때려치지 막 첫날 너무 열심히 하면은 첫날 할 수 있는데 둘째 날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첫날은 부담 없이 쓱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익숙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은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해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독해하는 거 좋죠. 근데 단어 한번 찾고 그러면 짜증 나거든요. 한쪽 읽는데 이틀 걸리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근데 거예요. 단어를 일단은 머릿속에 무다기로 넣어놨으면 이게 사실 기계학습이랑 지금 비슷한 원리거든요.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독해를 하면서 이미 데이터는 있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알고리즘을 독해 알고리즘이라는 거 머리에 갇혀가는 거거든요. 그 익숙해지기 있으면 단어리 머릿속에 정렬이 쫙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독해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제가 원래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빅포카를 무조건 최대한 빨리 외우라. 그러니까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아이고. 최대한 빨리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독해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가 단어를 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일단은 그거를 짧은 시간에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전과 후가 독해할 때 저항감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되게 떨어지고 되게 놀라워요. 단어만 알아도 이렇게 많이 알게. 제가 이코노미스트도 결국 단어랑 배경지 싸움이거든요. 그럼요. 그거 알면 웬만큼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할 때 대부분 내가 이해한 걸 누가 나한테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네.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놈의 시험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걸 끝나고 나서 바로 독해로 바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잡지책이랄지 아니면 책이랄지 원서랄지 빨리 바로 들어간다. 하면은 내가 이걸 작업을 또 계속 했고 장기 기억한다 할지라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있는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게다가 처음에 꼭 필터링을 하라는 말씀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어장을 한번 끝까지 봤다는 경험도 되게 커요. 그걸 못 보고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요. 그 소위 말해서 그 옛날 때는 A 단어도 막 알파벳으로 했잖아요. A 단어부터 했잖아요. 대부분 A나 B 단어 하다 끝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근데 이걸 책을 한번 훑은 것만으로도 지휘장벽이 되게 적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완공 얘기했던 학습된 무기력을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신 박사님께서 강의했잖아요. 그 몸 강의 하셨죠? 강의. 네. 그때 학습된 무기력 중에 다이어트 강의. 그 중에 다이어트 강의 중에 학습된 무기력 중에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작은 뭐죠? 성취. 작은 성취거든요. 내가 단어 찬학을 끝낸 거야. 이거는 의식적, 맞아요. 무의식적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게 해볼 수 있는 마음이 들거든요. 아이, 게다가 처음 단어를 시작할 때 외우는 게 아니라 적는 거예요. 쉽잖아.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뭐 하루가 벌써 들어갔어요. 이게 또 한 발 들여놓기라는 게 있거든요. 한 발 들여놓으면은 사람은 또 거기 안주하게 돼 있어요. 한 번 들여놓은 게 힘들지 한 번 들여놓으면 지속 가능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 이미 두 번 봐왔기 때문에 되게 단어가 익숙해요.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방식이 무조건 시험 방식이죠. 시험 방식이면 장기 기억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되 대신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적으로 3일 누적,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하면 이제 장기 기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단어는 그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비폭과를 끝내버린다 마음을 하시고, 문장을 외우거나 끝이 없는 것들은 하나 두 개씩 이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돌리는 거죠. 심지어 전 한동안 명언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명언. 그리고 제 교회 다니는 게 말씀도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네. 구절 그렇게 외웠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지금 까먹었는데 69절 있어요. 69절을 순서대로 다 암기를 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 메커니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뻑하면 나한테 뭐 자꾸 외우자 그러거든요. 피곤하게.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자꾸 네. 뻑하면 뭐 외우자 그런 게.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증명을 해드리면은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거를 방송을 듣고 해보라 그래야 되는 게, 저는 빅포카 8,000개를 다 해온 분을 몇 명 알아요. 몇 명 안다고요. 아예 잘 영어를 못하던 친구들이 다 비슷한 식으로 했어요. 일단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열심히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그래요. 다 망했어, 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다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일단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메타인지랑. 일단 외우는 거 거의 6,000개, 7,000개 이상 외우시는 분, 코어 다 외우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다 봐요, 처음에. 그러면서 똑같아요, 고작까지 말하는 거. 모르는 거랑 아는 걸 확실하게 구별해요. 그러면 외우는 양이 일단은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저항감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에만 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놀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진짜 뒤에 가면서 그 빈도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개수가. 그러니까 이 단어장에 대한 확신까지 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모르는 단어 더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뭐 의식적인 부분, 그다음에 메타인지적인 부분 뭐 다 맞아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운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우리 걔 그 이니셜을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완벽한 공부법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 외운 친구. 예. 제가 갑자기 이제 본명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이니셜로 썼는데 그때 근데 그 다 외운 다음에 그러니까 단어를 다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긍심이 쩔어요. 내가 이걸 끝내다니. 그 다음에 영어 머티리얼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 뭐랄까 거부감이 현격하게 낮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그 두려움이라는 걸 없애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을 제가 20년 전에 봤는데 영어를 단어 별로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외국 분이셨어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영어 몇 가지로 되게 그냥 아무 거리가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영어 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단어도 별거 없는데 아무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3년 몇 년 지났는데 영어 강사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영어 전공도 아닌데 이 기본 두려움 없으니까 도전하게 되고 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구사하게 되고 나중에 잘하게 되더라고요. 잘하게 됐는데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정도까지 돼버린 거야. 그거 직업이 됐어. 지금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업체랑 종목 이런 건 말씀 못 드리는데, 왜냐면 그분한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옹이사님이랑 고 작가님은 제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듣고 온 거 말씀드리잖아요. 옹이사님이랑 고 작가님한테. 네.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이렇게 스타 강사 중에 되게 충격적인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장점은 뭐냐? 그거 이상으로 안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잘못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뭐가 뛰어나냐? 자기가 가르치는 그 영역에서 자부심이랑 자신감이 거의 넘사벽급이에요. 그래서 다 1등 강사로 막 수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사세요. 그런 거 알면서 이게 잘 아는 것도,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알아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게 1억 배, 10억 배 훨씬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더 배울까? 무슨 어떻게든 깊게 할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왜냐면 깊이가 실력이거든요. 결국엔 기본기니까. 그래야, 왜냐면 기본기라는 건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왜 기본기를 길러야 되냐면은 기본기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한글 기본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국 말할 때 한국 문법 신경 쓰면서 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한국말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달변가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형만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내가 배운 거에 대한 자신감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냥 고 작가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이 빅포카 만든 얘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영어를 잘 읽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웃긴 게 뭐냐면은 만들다 보니까 저는 거의 다 외웠어요.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어 보는데 저는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기술 관련 문서만 많이 읽다 보니까 소설을 읽는 건 조금 다른 얘기더라고요. 왜냐면은 구어체가 많이 달라요. 다르고 왜냐면은 네. 이 빅보카라는 건 여러분 리튼 텍스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구어체랑 사실 빈도가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저 이제 정보 전달 서적에서 많이 온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논문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관용어구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디엄 그러니까 뭐 동사랑 전치사랑 붙었을 때 전혀 다른 뜻이 소위 되잖아요. 콜로키얼이라고 그 예. 쉬운 단어 두 개 예. 합쳐지면 이상한 단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상한 다른 예. 뜻, 전혀 다른 뜻. 그래서 그 한글 회의 문자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무튼 저는 또 저 마음대로 저 레벨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에 보면은 너무 좋은 영화랑 문학 작품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들도 있고. 왜냐면 한국은 지금 막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설도 시장이 죽었어요. 지금 이용구 대표님이 우리가 책 마케팅을 많이 해서 알잖아요. 지금 한국 작가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살아남은 사람이 김진명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82년생 김지영은 좀 시대적으로 특이한 케이스고 그 문학에서 지금 누구한테 그분이 누구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나시고 게이고 이 사람이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김영하? 예. 요즘에 김영하 씨는 그 알쓸신잡으로 그렇죠. 살아남은 예, 거고 예. 뭐 하루키 다 외국 얘기야 다 외국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인데 이거 완전 문화 식민지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는 더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어려운 게 아까 고 작가님 말하신 문학 작품은 생활 배경,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읽기가 힘들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요. 그래서 좀 저는 고차원적으로 읽고 싶어서 저도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걸로 하는 거에 또 거부감이 크게 없는 게 단어를 많이 외웠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단어만 알고 있는데 그 재미도 커요. 단어만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문장에서 만났을 때 이거 내가 외운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재미도 크거든요. 쏙쏙 이렇게 뽑아먹는 재미도.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 오늘 고 작가님이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영어를 외우는 것도 오늘 가르치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핵심은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출 것인가. 그 인생 그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진입장벽.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네트워킹 막 이런 얘기도 한 달에 누가 알고 들어가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트워킹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인생에 내만의 이렇게 소 네트워킹, 내 정신적 네트워킹, 내 공부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구성하냐. 그래서 단어를 만든 다음에 책으로 넘어가겠다. 이 네트워킹을 학문적 네트워킹을 여러분이 스스로 구성하는 거거든요. 왜? 진입장벽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어떻게 한다? 이제 빅포카 기준입니다. 빅포카 어드밴스다 한다면 어드밴스를 봐요. 한번 쭉 봅니다. 뭐 한다? 보면서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을 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한번 구분을 쭉 하게 되면 단어장을 처음으로 어떤 분은 진짜 생전 처음으로 끝까지 다 읽은 경험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심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나 4,000개 외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3,000개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드밴스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코어는 그럴 수 있어요. 코어는 4,000개에서 이거 외워야 돼. 알고 봤더니 뭐 2,000개면 외우면 되네? 1,500개 외우면 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확 낮춰지잖아요. 뭐 50%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구분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만 무엇인지 이제 뽑아냅니다. 폴더를 준비합니다. 1일, 2일, 3일,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입니다. 이 폴더예요. 첫날은 어떻게 한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그냥 씁니다. 아래 한글에 씁니다. 아니 뭐 그냥 그 워드에 씁니다. 쓴 다음에 끝나요. 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쓰기만 끝입니다. 대신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어와 한글을 뭐 가운데 선 그어가지고 안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쓰되 파일명을 복습한 날짜로 합니다. 그러니까 1일은 다음날 1일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이 9월 10일이면
파일명은 2017년 9월 1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넣는다? 1일 파일명에 넣습니다. 다음날 됐습니다. 그러면 복수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1일, 원래는 30일부터 나중에 봐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 알잖아요? 1일 거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파일명이 오늘 날짜로 돼 있을 거예요. 네. 9월 11일. 그러면은 이 날짜가 내가 오늘 복습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럼 클릭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예.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아는 건 넘어가고 모르는 것만 외웁니다. 예. 뭐 두세 번 더 봅니다. 그것도 외우고 또 막 깜짓 할 필요 없어요.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말로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복습이 끝났으면 어떻게 한다? 파일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웅이사님? 9월 12일. 그렇죠. 12일 어디 파일에 넣어야 될까요? 어디 폴더에? 2일. 그렇죠. 딩동댕동 하고 오늘은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건 1일 폴더. 1일 폴더 넣는데 대신 어저께 했던 것보다 적게 합니다. 누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부하 걸리니까. 그래서 3분의 2 정도나 아니면 뭐 계획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적습니다. 하고 날짜를 내일 날짜를 해가지고 1일에 넣습니다. 다음날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부터 봐야 되겠죠? 복습하고 새롭게 되고 대신 이제 3일까지 했어요. 3일 파일명이 복습했을 때 9월 15일이에요. 복습했어요. 그러면은 이 파일명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3일짜리에 있는 폴더가 2017년 9월 15일이에요. 네. 복습을 했어요. 그럼 파일명 어떻게 바꿔야 돼요? 3일 웅이사님. 네, 3일 후로 그럼 뭘 어떻게 되겠죠? 18일. 그렇죠. 어디 폴더에 넣어야 되죠? 그 3일 후. 그 딩동댕동. 웅이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웅이사님 어디 안 가셨어요? 계속 계셨어요. 그렇죠. 예. 복습은 항상 시험으로 봅니다, 여러분. 되면은 거의 뭐 7일 후나 15일부터는 거의 그냥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장기 기억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시험도 그 장기 기억 가지만 우리 완공을 보시면 뭐가 있죠? 분산 효과 있어요. 분산 효과. 텀이 좀 있어야지만 장기 기억 가는 겁니다.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 복습하는 텀이 좀 있어야 오히려 장기 기억 갑니다. 그래서 3일 후, 7일 후, 15일 후, 그 다음에 30일 후까지 가면은 이거는 정말 머리에 뜯어내고 싶어도 안 뜯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빅포카를 끝냈어요. 끝나면 와 외웠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야. 시작인데 뭐 시작? 기쁨으로 독해를 시작합니다. 원하는 걸 잡고 독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해를 하면서 이제 솔직히 내가 빅포카 정도 외웠으면 이제 단어가 많이 보기 때문에 빅포카를 보기 전과 후는 이 문장이 무조건 달라 보여요. 무조건 달라 보여요. 제가 집에 있던 책 3권을 영어책을 집에 영어책이 많으니까 뽑았어요. 하나가 그때 뽑았던 게 그 뉴베리상 받은 거 그거 더 기버 정신 전달자 그거랑 그 뉴베리상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걔 누구죠? 짐 로저스의 뭐 벤처 캐피탈 어드벤처 뭐 캐피탈 어쩌고 그러니까 뭐 투자책? 예, 투자책이 아니라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인가 하여튼 뭐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그 두 번째 오토바이 타는 거 말고 벤츠 타고 전 세계 일주하면서 그거 투자 얘기 쓴 책이에요. 세 번째가 그 영국 그 이코노미스트인가 뭔가 그 맥주집 차린 그 기자 양반 있죠? 그거 뭐 인세인 코리안가 하여튼 뭐 미친 코리안가 하여튼 그거 있어요. 예. 외국인의 관점을 한국에 대해서 쓴 거 한번 전혀 다른 책을 제가 뽑아갖고 아무 쪽이나 펴서 빅포카의 엑셀 폴더에서 제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 나오나 해봤어요. 2-3개 이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여러분. 그러면은 똑같아요. 독해에 대한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어마어마하게 나아져요. 자신감이 붙겠죠. 그러면 독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응용 버전, 이거는 단기에 뽑아먹기, 단기전 같은 경우는 쓰기 같은 거나 이런 건 오래 네버엔딩이니까 좋은 문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떤 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싸리 내가 이 악물고 난 단어보다는 예물 다 외워버리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본인이 더 큰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술센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되면은 문장 배우고 용어도 단어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겠죠. 대신 시간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전으로는 문장 하나 혹은 2개 정도 이 시스템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개 하나만 합시다. 하나 외우는 거요.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30일 후를 지나가면 그 문장은 내가
쓰기를 하거나 어딜 가든지 원할 대로 틱틱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복습을 하게 된다면. 대신 우리가 이거를 이 시스템에 넣게 되면은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복습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실제로 매우 효율적인 거죠. 날아가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1년, 2년, 3년 쌓였다고 보십시오. 그럼 쓰기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유, 무조건 대박 잘 터질 돼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확실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몇 번 얘기해드렸는데 유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토플이 토익보다 한 100배 어렵거든요, 시험이요. 네. 100배 어려워요, 진짜. 토익은 되게 쉬운 시험이고 토플은 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면 일단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다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문 길이가 레벨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 GRE는 훨씬 어려운 시험. 왜냐면 그 그렇죠. 원어민도 봐야 되니까요. 원어민도 봐야 되는데 GRE는 훨씬 어려운 시험이고. 근데 그게 다 GRE를 보면서 다 이제 다 짜증내요. 근데 이제 뭐랄까 효율적으로 살려는 선배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그 얍실하게 그 단어 풀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중국 선배들이랑 한국 선배들이랑 합심해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10,000개 정도 외우면 되거든요. 이거를 다 되게 무식하게 외워요. 1대1로 외워요, 다. 그럼 다 그래. 이 미친 짓을 내가 그래서 GRE를 지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나 그래요. 근데 다 그래요. GRE 시험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거를 일단은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다 토플을 먼저 공부하고 GRE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되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GRE를 공부하고 토플을 보면 토플이 껌으로 변해요. 난이도가 달라요, 시험이. 왜냐면 이거 원어민이 보는 시험이니까 GRE는. 그다음에 그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원래 옛날에 토플 몰았을 때는 22점, 23점 맨날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봤을 때는. 근데 제가 GRE 보고 토플 시험 봐서 리딩을 28점 맞았어요. 30점 만점에. 왜? 따로 토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뒤지게 외우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지문이. 솔직히 그 레벨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유학생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GRE를 안 봤으면은 영어를 못할 뻔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좀 넘기는 전략을 썼으면 좀 더 수월하게 외웠겠죠. 그냥 그때 무식하게 외우거든요. 전략 없이. 되게 이렇게 바보같이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되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소스가 다 믹스가 된 거예요. 믹스해서 나오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단어 마스터, 독해 마스터의 길로 갈 수 있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우리 이거 나중에 스케줄 내년 정도에 제가 또 스스로 2주 동안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께 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일어나 중국어 한 40 되면 한 번 더 배우고 싶은데 네. 그때 이 정법을 써갖고 써야겠네요. 오늘이 9월 8일이거든요. 오늘 9월 8일인데 국력 3% 올라갔네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국력 3% 올라가는 예. 방송.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단어 다 많이 왜냐면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갈라파고스거든요. 완전 고립돼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요. 그렇다고 또 갈라파고스로 좀 생태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언어적 데저트가 맞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중요한 건 응용을 잘하는 거예요. 한번 또 응용해 볼까요? 어떤 분은 되게 이런 분이 있어요. 테드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외운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AP 뉴스 이걸 외운다던가 통으로 외우고 싶으면 있는데, 외운 다음에 고민을 뭐 하냐면 이걸 어떻게 복습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언제까지 복습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고요. 이 방법 하시면 돼요. 파일 하나 외웠잖아요. 대신 아셔야 되는 게 누적으로 복습되기 때문에 처음에 분량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작은 분량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파일 1분짜리 혹은 30초짜리를 외웠다. 완전히 쉐도잉 해가지고 외웠다. 똑같은 방식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30후가 되면 이게 입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독해랑. 이런 거를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뭐 외국인 회화학원 다니다든가 전화 영어를 하신다든가 계속 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외웠던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대신 회화 같은 경우는 입에 달아야 되겠죠. 입에 완전히 익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영어 단어 암기 8,000개 한 달 잡으면 되죠? 한 달 만에 하기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학생분들은 충분히 한 달에 가능하고요. 방학 때 직장인분들 좀 넓게 생각하셔서 하면 될 것 방학 같습니다. 때, 휴가 때
영어 단어 완전 뽀개기 방송 너무 진짜 알찼던 것 같고 저도 다음 언어를 배울 때 꼭 이 방법을 적용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배우다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좀 써갖고 중국어를 다음에 한 40 정도에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어 단어 암기 비법 비기를 방출해주신 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